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욱 부동산TV의 임종욱입니다. 자, 요즘에 부동산 투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꼬마 빌딩 시리즈 중에서 법인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에 대한 방법과 법인 투자로 하는 방법, 그리고 또 법인이 주택을 매입했을 때와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산에 빚이 들어오는 그날이 있을 거라고 장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꼬마 빌딩 투자할 때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셔서 하는 사업자가 바로 개인 임대 사업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홍길동이 만약에 A라는 법인을 설립을 했다면 그 법인 A라는 법인 앞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하는 것이 바로 법인 임대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임대 사업자와 법인 임대 사업자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임대 사업자별로 취득세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꼬마 빌딩이 주거용이 없이 전부 다 비주거용이다 라고 했을 때는 개인 임대 사업자도 4.6%의 취득세가 적용이 되는데, 자, 법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인 취득세는 4.6%가 맞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만약에 수도권 과밀 권역 안에 있는 법인이거나 또는 법인 설립한 지 5년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또 부동산 매입하실 때 이 과밀 억제 권역 내에 있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합쳐서 9.4%의 중과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법인들이 과밀권역 밖에다가 설립을 한다거나 또는 5년 이상 되는 법인을 매입을 하신다거나 또는 과밀권역 밖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이런 어떤 중과세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모든 세 가지가 포함될 때는 9.4%의 중과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가 있는 꼬마 빌딩에 취득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1에서 3%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자, 통상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이거나 또는 3주택이면 8에서 12%의 중과세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법인으로 만약에 주거용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12%의 무조건적인 중과세가 작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주택을 매입한다라는 건 상당히 좀 과세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입니다. 자, 이거는 양도소득세와 좀 다르고요. 우리가 받는 월세에 대한 소득세를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 사업자를 하실 때는 일반적인 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6에서 42% 구간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이런 소득세 구간이 없고요, 법인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 2억 원 미만은 10%, 그리고 또 2억에서 200억 이하는 20%의 법인세를 납부하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억 단위 이상의 소득이 생긴다라고 하면 당연히 법인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꼬마 빌딩의 종합 부동산세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의 성격이 상당히 강한데, 자, 일반적인 꼬마 빌딩 같은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80억 이상 돼야지 종부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것도 건물분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토지분에 대해서만 공시지가 80억 이상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면 3%에서 6%의 가장 높은 세율을 받게 되고요. 공제도 당연히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세부담 상한 역시 없기 때문에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주거용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양도소득세입니다. 좀 전에 임대소득세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은 그 돈에 대한 차액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임대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법인들은 그냥 법인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누진세가 아닌 순이익에 대해서 10에서 20%까지 납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연예인들이 꼬마 빌딩을 매입을 할 때 대출을 정말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 법인들에 대해서 매출에 따라서 대출이 최고 80%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들은 대출을 활용해서 빌딩을 매입하는 사례가 상당히 좀 많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에 보다 RTI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좀 많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법인만큼 많이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활용해서 매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법인이 이제 주거용과 상업용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을 적용받게 돼 있어서 주택수와 상관없이 보통 12%의 과세를 받게 되고요. 자, 일반적인 상업용 부동산은 4.6%의 기본 세율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9.4%의 중과세를 받게 된다. 근데 법인들이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을 잘 피해 다니시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4.6%의 어떤 취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 법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실 경우에는 2주택은 3%, 그리고 3주택은 6%입니다. 특히나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2주택만 내셔도 6%이기 때문에 거의 최고 세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건물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토지에 있어서도 공시지가 80억 이상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거의 큰 빌딩 아니고서는 종부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일단 비주거용을 본다라고 하면 법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원 이하는 10%, 그리고 그 이상 되면 200억까지는 20%를 납부하게 되는데, 자, 기존의 주택이든 뭐든 간에 법인세 10%를 납부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또는 조합 입주권 분양권을 매입했을 때는 이 법인세에 추가적으로 20%의 과세가 다시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법인이 주거용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제한을 걸기 위한 어떤 방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요, 매매 단계와 임대 단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매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5억짜리를 매입하신다 라고 하시면 건물분과 토지분을 좀 더 나눠서 계산이 들어가는데, 자, 부가가치세는 토지분에 대한 부가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분에 대한 그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되는데,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 부가세에 대한 부분들이 별도로 한다라는 규정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건물분의 10%가 부가세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분 3억 원에 부가세 10%가 붙어서 3억 3천이 되고요. 토지와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합친다라고 하면 나는 5억 원에 매입을 했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건 5억 3천만 원을 납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세가 임대 차이도 발생하게 되는데, 자, 집주인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월세를 받을 때 부가세 10%를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이 월세의 부가세 10%를 따로 납부를 하시고 임대인은 이 돈을 세무서에 납부를 하시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납부한 부가세와 나중에 내셔야 될 부가세를 계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법인을 활용한 상업용 부동산인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투자하는 것은 노후에 안정적인 월세를 받아가면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꼬마 빌딩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앞으로 노후가 좀 더 편안하게 되실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좀 더 많은 고민 있으신 분들은 임종욱 부동산 TV를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또 상담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